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독서신문 막내 안재석 기자입니다. 얘는 또 누구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선배들을 대신해서 자의 반 타의 반 이렇게 이분을 만나러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뤄볼 책은 이동우 작가님의 돼지를 키운 채식주의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하 스튜디오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상으로 좀 나와서 작가님을 만나러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작가님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돼지를 키운 채식주의자를 쓴 이동호라고 합니다. 저는 8년 전에 귀촌을 해서 이곳에서 유기축산 목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취미로 텃밭 생활과 그 내용들을 글로 쓰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책을 아직 접하지 못한 분들도 좀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좀 드리자면, 이 책은 작가님께서 그 3마리의 돼지를 키운 경험담을 다룬 에세이입니다. 돼지를 직접 농업학교에서 데려와서 또 키우고 또 직접 마무리하시기까지 그 과정을 담은 에세이인데요. 돼지를 키워서 이제 잡아먹어도 되나, 그 돼지를 행복하게 기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인간과 자연,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 더 좋을까 라는 고민을 담은 에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10년 동안 군복무를 하시다가 여행을 또 다녀오시고 귀촌을 하셨어요. 네. 좀 상당히 좀 특이한 이력을 좀 갖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왜냐하면 제가 아는 군인분들은 좀 약간 안정적인 좀 성향이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런 일생을 좀 보내는 동안 좀 각각의 시기마다 어떤 생각이 좀 드셨던 건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군인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군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년 동안 이제 의무 군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총 10년을 생활을 하면서 좀 경험을 많이 못 해봤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던 차에 이제 어쨌든 평생을 다닐 수 있는 직장이긴 하지만은 이곳이 내게 맞는 직장은 아닌 것 같다. 내가 앞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이것과 다른 경험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10년을 하고 이제 제대를 했는데, 제대를 하면서 좀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고 싶었고, 그런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차에 저랑 똑같이 그만두려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 같이 배낭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들었던 몇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 때문에 이제 귀촌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도시에서의 생활이, 저는 이제 평생 도시에서 살았고, 도시에서 사람 관계를 맺어왔는데, 이제 외국에서 여행을 다닐 때 유명 도시들을 갔을 때 똑같이 우리 서울에서의 생활과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회색빛의 산, 그리고 출퇴근을 하는 모습, 그리고 좀 각박한 느낌, 그런 기분을 느꼈는데, 이제 그 나라의 외곽,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열악하다라고 하는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그 나라스러움들이 있고,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곳들을 간직하는 곳에 살고 싶다. 나도 우리나라의 그런 우리나라스러운 곳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좀 더 인간적으로 좀 여유로운 곳은 농촌이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다녀와서 이런 귀촌의 기회를 찾아보다가 우연치 않게 이곳에 견학을 오게 되고, 견학을 왔다가 이제 지역에 일이 있다, 일자리가 있는 걸 소개를 받고 내려와서 살게 된 것이 지금까지 8년째 살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작업을 하셨는데 주변에서 좀 반응이 어떻던가요? 책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글을 쓰고 있는 거를 몰랐어요. 마지막에 나오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확인 통보 및 확인을 받았고요. 이제 이 과정을 알았던 거는 이제 같이 사는 친구만 이 과정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같이 동거를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랑 같이 텃밭 생활도 하고 집안 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주말마다 글을 컴퓨터를 붙잡고 앉아 있으니까 되게 한심하게 보고 있었고 한창 일할 시간에 이제 이런 책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과 한심한 한숨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제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그렇게 초고를 쓴 내용이 브런치 프로젝트에서 수상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 친구도 저를 전적으로 집안일에서 열애시켜주면서 이제 마지막 원고 수정 작업과 마무리 작업을 함께 지원해 주었습니다. 작가님에 대한 인식이 그때부터 약간 바뀌기 시작하는 네. 거네요. 그 질문을 좀 하고 싶었어요. 네. 이게 실제 돼지를 키우면서 또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을 계속 봐온 에세이인 거잖아요. 네. 이게 근데 도시에 사는 분들은 돼지를 실제로 본 적이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돼지보다는 삼겹살보다 많이 가깝고 햄을 많이 보고 그랬던 건데 그 작가님의 책에서 등장하는 돼지들은 사실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돼지랑 좀 많이 다르게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일례로 이제 제가 아는 돼지들은 약간 좀 온순하고 좀 나약하고 좀 게으르고 뭐 좀 화장실을 좀 잘 가리는 깨끗한 그런 이미지인데 작가님께서 묘사하신 돼지의 모습은 약간 야생동물과 약간 맹수가 좀 가득 있는 그런 돼지로 좀 읽혀지기도 하고 네. 작가님께서는 이제 실제 돼지를 보셨을 때 많이 당황을 하셨다고. 네, 맞아요. 네. 저도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자님과 다를 바 없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도시에서 제가 뭐 아기 돼지 삼형제로부터 시작되는 돼지에 대한 여러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돼지들과 이제 TV 방송으로 보았을 때 이제 의인화된 돼지들을 보았죠. 그래서 그런 돼지들을 저도 물론 상상하고 봤고, 이제 100일 밖에 지나지 100일 됐다 돼지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조그마한 돼지를 생각하고 갔는데 실제로 갔을 때는 다 큰 돼지였던 거예요. 이제 100일 돼지가. 그래서 그 돼지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맞닥뜨리면서 가졌던 첫 인상이 이제 끝까지 가게 됐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직접 보면서 제가 관찰했던 돼지들은 그냥 하나의 제가 그 전에 가져왔던 이미지들을 좀 변경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고, 제가 도시에서의 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이런 어떤 어떤 생물을 이제 하나의 하면서 자라왔고 이야기 중심으로 만나오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의인화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갖게 되는 오해들, 예를 들면 이제 이 돼지도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중에 돼지를 이제 결국엔 도축을 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서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런 경계를 항상 경계를 걸어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100일 돼지 크기가 좀 얼마나인가요? 이 정도? 너무 작나요? 네, 한 60, 70kg 정도, 60kg는 됐던 것 같아요. 60, 70 정도. 제가 63kg인데 네. 저만 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예. 그렇게 돼지가 그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그 작가님 만나 뵙기 전에 이제 유튜브로 돼지가 나오는 유튜브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봐도 이렇게 되게 온순해 보이는데 사실 좀 실제로 만나면 거의 약간 맹수와 좀 다를 바 없다는 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평상시에 이제 이런 동물들, 이제 인간 외에 사람 외에 생물을 만나는 것들이 좀 좁다 보니까 이제 시골에 살아도 지금은 이제 동물 가축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직접 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직접 보게 됐을 때 막연하게 혹은
대상으로 생각했던 추상적으로 가져왔던 이미지와 다르다라는 걸 이제 생각하게 됐고, 이 동물이 이제 제가 책에서도 서술을 했지만, 제가 만약에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갇혀 있었다라면은 그 친구들이 오히려 저를 공격했을 수도 있고, 동물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저를 친구로 대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돼지는 돼지였다. 네, 돼지로서 만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 제목이 돼지를 키운 채식주의자이잖아요. 그 채식주의자라고 이제 표명을 하셨는데 어떤 채식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8년 전에 귀촌을 하면서부터 채식을 지향해야겠다, 채식인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는 이제 물론 이렇게 지금 산업식 축산에 살아가는 동물들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이제 첫 번째로 들었고, 제가 채식을 생각했던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어쨌든 이 동물들이 이렇게 밀식으로 열악하게 살아야 되는 환경은 이런 산업 구조 때문이고, 이 구조를 유지시키는 건 결국엔 내가 이 축산물을 싼 값에 이용하기 때문에 이 구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구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육식을 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라면도 안 먹었죠. 그때는 약간 좀 비건식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제 보통의 비건보다는 조금은 이제 제가 귀촌을 했다 보니까 이렇게 농촌에서 땅에서 나는 것들을 중심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으로 우리 땅에서 지금 내 주변에서 나는 것들을 먹다 보니까 그런 나물 중심의 식단에서는 식단과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어떤 것을 계란을 먹고 우유는 안 먹고 생선은 먹되 이건 안 먹고 라는 거는 조금 서양적인 관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당장은 채식과 육식을 서로 분리해서 보지만 이것만의 문제는 아니다. 채식과 육식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쨌든 인간이 우리들의 고기 생활을 위해, 육식 생활을 위해서, 혹은 이 산업의 이익을 위해서 과도한 축산을 하고 있고, 이 영역이 지금 지구 생물량의 지구상에 있는 동물량의 9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가축이 행복하다고 해서 인간도 행복하냐? 그것을 넘어서서 이 97% 밖에 있는 이제 야생의 생물들과 이 인간의 관계는 과연 정의로운가? 이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단순히 채식을 한다고 해서 이 지구 생태계라거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기반이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차원의 고민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돼지를 이제 직접 키우셨을 때 그 책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자연 양분과 이제 또 공장식 작가님께서 문제의식을 가진 이제 공장식 축산이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이런 각각의 개념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작가님께서는 그 돼지를 키우셨을 때 어떻게 키우셨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전통적으로 가축을 들여왔고, 그것을 지금은 동물의 충력이라고 동물의 힘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축이라는 존재가 인간 사회에서 맺어왔던 관계가 있고 역할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탐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친구들이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을까. 그것이 단순히 육식을 위해서 이 친구들을 길렀던 게 아니고 이 동물이라는 이 동물이 우리 곁에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자연양돈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고, 제가 유기축산 목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기축산이 공장식 축산 혹은 산업식 축산에 반해서 이제 좀 더 건강하게 동물들의 복지도 생각하고 이제 자라나는 환경도 쾌적하게 만들어지는 축사인데 이제 먹이뿐만 아니고 이제 동물이 크고 자라고 죽는 데까지 필요한 이 전체 관계망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퇴비는 다시 이 동물들이 먹었던 혹은 농사지었던 땅으로 다시 퇴비로 돌아가고, 이 동물들도 여기서 이 주변에서 나오는 만큼 이 지역이 수용할 수 있는 만큼만 그 적정 수를 지키면서 그만큼의 숫자만 자라고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런 축산업이 무조건 오염과 환경을 오염시키고 농촌을 파괴하는 것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농촌을 풍요롭게 할 수 있으면서 버려질 수 있는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축산업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보통 근데 축산업이라고 하면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좀 약간 환경 이슈가 좀 많이 생기면서 공장식 축산을 하면 이제 그 소나 이제 돼지들한테 들어가는 곡물들도 많이 투여가 되고, 네. 또 그 과정에서 이 돼지나 소들이 내뿜는 트림이나 가스가 그것도 메탄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것도 환경오염의 또 주범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자연 양돈을 추구하는 것도 굉장히 약간 의미 있는 작업이었던 것처럼 읽혔습니다. 이 책에서. 맞아요. 그 가축이 지금 축산업이 이제 환경 이슈가 됐고, 실제로 이 축산업의 영역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지금 세계 농지의 많은 이제 과반수 이상을 가축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인간의 더 많은 고기 소비 혹은 더 값싼 고기 소비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런 산업 구조 이전에 우리가 그 전에 자연스럽게 맺어왔던 관계라는 게 있는 것 같았고,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축산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흔히들 이제 이런 산업 쪽에서 이런 자연식 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해서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축산물을 이용할 수 없다, 고기를 못 먹는다 라거나 그렇게 하면 지금처럼 싸게 먹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전제 자체가 이렇게 값싼 고기로 모두를 먹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환경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자연스러운 관계에서는 전혀 환경이 문제가 된 적도 없고, 이제 오히려 더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관계를 만들어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농촌과 도시의 관계에서 생명을 좀 다루는 방식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농촌에서는 이제 생명을 좀 가꾸고 기르고, 좀 뭐 소나 돼지 같은 경우에 좀 도축을 해서 이제 도시로 보내잖아요. 작가님께서 또 표현을 해주셨듯이 그런 도시에서는 좀 이런
불편한 감정, 좀 휘발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뭐 음식점 간판만 해도 뭐 돼지가 웃고 있다던가 소가 뭐 약간 포크를 들고 이렇게 있다던가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돼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떤 이제 그런 생활 환경이 있었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볼 겨를이 없는 거죠. 맞아요. 기자님 5, 4, 3, 2, 1. 고깃집을 많이 다녀보셨나봐요. 약간 고기를 좀 좋아해서 야, 이런 갑자기. 책을 하기 좀 불편하긴 한데요. 너무 약간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는 면에서 내가 이 고기를 먹는데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먹어도 되나? 좀 약간 미안한 마음이 좀 사실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돼지를 계속 키우고 결국에는 약간 잡아먹는 과정까지 이 책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작가님께서 제일 망설였던 부분이 그거였을 것 같은데 이게 내가 키워졌으니까 내가 잡아먹어도 되는 건가 라는 부분이 책의 곳곳에 등장하는데 이 세 마리의 돼지 중에서 암돼지가 가장 먼저 이제 죽었잖아요. 가장 먼저 잡아먹혔는데 이 암돼지 앞에서 망치를 들고 서 계셨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떤 고민들이 드셨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망치로 이제 머리를 때리면 이제 기절을 해요. 순간 기절을 시켜서 그 상태에서 이제 목에 있는 동맥을 잘라서 이제 피를 빼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과다 출혈로 이제 돼지는 죽게 되고 이제 돼지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기절을 한 이후로는 이제 고통은 없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 망치라는 이제 둔탁한 물건을 이제 어떤 동물 혹은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내려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고 그래서 못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 과정을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책임이라는 건 단순히 이제 과업적인 혹은 내가 이 친구들을 데려왔으니까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뿐만이 아니고 이 생명을 내가 결국 거두기로 했을 때 그 거두는 자로서 가져야 되는 책임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책을 쓰면서 느꼈던 부분은 결국엔 쓰고자 했던 것도 책을 이제 돼지를 키우려고 생각을 했던 거는 결국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육식 본능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는 않아요. 이런 과도한 육식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과도한 육식을 이렇게 원하는 주체가 있고 그 주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혹은 그곳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생명을 대하는 방식, 우리가 지금은 돼지 혹은 소를 보고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나와 연결되어 있다. 이 단순히 식재료로서 만나는 게 아니고 이 살아가는 과정이 결국에 나에게 영향이 있고 이
이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이런 값싼 축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산업이라는 거는 어쨌든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동물들을 밀집시킬 수밖에 없고, 이제 밀집시켜 놓은 것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을 투여할 수밖에 없고, 이제 거기서 필연적으로 많은 폐기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폐기물이 나오는 것부터, 그리고 이 사육 현장에서의 노동 문제도 결국에는 우리의 사회 이면이다. 이런 왜곡된 관계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조나 방향성, 정책 등이 이것들을 전환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소비자들이 바뀌어서 이런 것들을 더 자연 축산물, 자연 양돈 돼지고기를 사 먹거나 혹은 소비량을 줄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님께서 가진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좀 추천해 줄 책이 있다면 좀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채식에 관련해서는 제 책 제목이 채식주의자다 보니까 채식에 관련돼서 한 권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마이클 폴란이라는 작가가 쓴 행복한 밥상이라는 것이고요. 행복한 밥상은 식품 산업이 이제 굉장히 커졌는데, 그런 것과 다른 우리가 진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인 것 같아요. 이제 먹는 거 단순히 이제 어떤 식품 하나의 식품이 아니고 이제 먹는 거라는 전반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인 것 같고, 이런 식품 산업이 우리가 건강한 식품들을 이런 거를 홍보하고 이제 돈이 되는 것들을 이제 판매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인 것 같아서 하나를 추천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결국엔 이제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 이 책을, 처음부터 돼지를 키우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라기보다는 이런 농촌과 도시의 모순적인 구조, 도시에서 이제 도시를 유지하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제 쓰레기와 폐기물들이 이제 시골 이런 지역 농촌으로 몰려오는 이제 버려지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사는 지역은 축산업이었고, 이제 그것과 다르게 이제 에너지 문제도 있고, 혹은 이제 쓰레기 폐기물의 문제도 있는데, 그 과정에 이제 밀양 같은 경상도의 밀양 지역에서는 송전탑 문제가 심각했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주민분들이 이제 분열이 되고 피해를 받고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꾸준히 글로 써오셨던 이계삼 선생님께서 쓰신 글들을 묶어놓은 고르게 가난한 사회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돼지를 키운 채식주의자 책을 쓰신 이동호 작가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제목은 돼지를 다루고 있지만 돼지가 아니라 소나 닭, 다른 축산동물들을 다루고, 그리고 농촌과 도시의 관계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책을 본 것 같습니다. 작가님 말씀 너무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